팩트 체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내년도 의장국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러자 이제 드디어 한국의 인권 수준이 국제적으로 높게 평가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오늘 팩트 체크에서는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기 기자, 이런 평가는 주로 정부 여당 쪽에서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이었죠.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조직회의가 열렸고요. 여기서 이제 한국이 의장국으로 선출이 되자 외교부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일이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의 성과다. 또 그동안 세계 인권에 기여한 데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다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예. 그러자 오늘 아침 여당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이어졌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로써 광복 70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선진국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당 대변인 역시도요, 이제 명실상부한 인권 선진국으로서 전 세계의 인권 증진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 인권에 대해 이제부터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굉장히 단순 논리이기도 한데 의장국으로 선출된 것이 곧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인권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셈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정말 그런 건지는 선출 과정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인권이사회는요, 총 47개 나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나라들에게 주어진 자리는 13개 자리입니다. 지난 10월에 이 중 5개 나라를 새로 투표로 뽑았습니다. 한국도 그 대상이었는데요. 투표 결과를 보면은요, 몽골과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에 이어서 4위로 간신히 재선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예. 자, 이렇게 결정이 된 47개 이사회 국가들 중에 어제는 이제 내년 의장국을 뽑은 건데요. 이거는 좀 방식이 달라서요. 자, 처음에 이제 중남미에서 한 번 의장을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동유럽, 아프리카, 서유럽 이렇게 5개 지역에 번갈아 가면서 1년씩 맡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마침 내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차례인 건데요. 자, 그렇다면은 후보가 누구였냐? 이런 논의 과정에 참여를 했던 국제 인권 단체들의 확인을 해본 결과 처음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후보로 나섰고요. 나중에는 인도도 나섰는데 중도에 모두 포기를 해서 한국이 의장국이 됐다고 합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의 인권 상황이 어떤가는 좀 또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의장국이 그러니까 회원국들이 이렇게 투표해서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요, 의장국이 되기까지 경합을 거쳤고요. 그리고 또 이 이사국들의 지지를 얻어서 결정이 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지금 상황 어떤지, 미국 프리덤 하우스가 매년 매기는 자유 등급을 보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악의 국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인도 역시도 최근 보도에서 많이 나왔지만 여성 인권 문제나 계급 문제 여전히 이제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연 강력한 경쟁자들이었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대목인 거죠. 사실 그동안 특별한 자격 조건 없이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맡다 보니까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이사회로 승격이 된 2006년 이후에 의장국이 된 9개 나라를 살펴보면요. 언론 자유 순위에서 100위를 넘어가는 곳도 있었고요. 예. 또 심지어 프리덤 하우스 평가에서 자유롭지 않음, 부분적으로 자유로움, 이런 평가를 받은 나라도 있었습니다. 의장국으로. 예. 근데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아무튼지간에 이번에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가 반대 없이 됐다라는 것은 예.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라고 인정받은 건 아닌가요? 예, 그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것과 앞서 이야기가 나왔던 대로 전 세계적인 인권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은 거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겠죠. 예. 그 부분을 짚어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한국 인권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어떤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프리덤 하우스는요, 세계 자유 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의 90개 국가를 자유국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한국도 그중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자유국가로 분류가 돼 있고요. 하지만 인권의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인 언론 자유 순위는 지금 현재 60위에 머물고 있고요. 예. 또 그리고 중요한 게 인터넷 분야에서의 자유, 이거는 부분적인 자유국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또 따져볼 수 있는 기준이요, 우리의 인권기관인 그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평가인데요. 이 인권기구들이 국제연합체로 모여있는 단체 ICC라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
각국 인권기구의 활동을 토대로 5년에 한 번씩 A부터 C 등급을 매깁니다. 2004년 우리가 가입할 당시에는 A 등급을 받았었는데 이 한국의 인권위가 지난 3월부터는 등급 보류 판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등급 보류란 건 뭡니까? 이제 더 이상 A를 주기 힘들다라는 건데요. 예. 그런 의미로 이제 B 등급을 매기기 전에 일종의 유예 기간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강등 조치로 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 이 ICC에서는요, 인권위원 임명 절차에 어떤 투명성이나 참여가 충분하게 보장돼 있지 않고 또 국내 시민사회의 참여도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유예를 한 건데요. 올 초 나온 엠네스티 연례 보고서를 보면은요, 이주 노동자의 권리, 또 집회 시위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요, 현 정부 2년 차에 들어서면서 인권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상대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실 우리가 인권자유국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좀 억울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건 뭐 사실인데 예. 다만 의장국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건 좀 그렇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오늘 얘기는. 예, 그렇습니다. 예. 마침 이제 오늘 국제인권감시단이요, 지난 얼마 전에 있었던 도심 집회와 관련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예. 한국 정부가 집회 시위에 대한 국제 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을 하면서 내년에 이제 인권이사회 의장국이 되면은 지금 했던 이런 조치들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강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권 모범국이 될지 아니면은 이름만 의장국이면서 실제로는 인권 후퇴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지 한국 정부가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 했는데 이 말로 오늘 팩트체크의 결론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